비행기 자리 보면요, 세 자리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창가, 가운데, 복도. 수간호사 파트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비행기 가운데 좌석 같아 보였어요. 위에서 까이고 아래서 욕먹고 완전 중간에 낀 자리.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오늘은 대학병원 수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현직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 푸시고요. 수간호사 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것도 딱히 아닙니다. 저도 수간호사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14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파트장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잖아요. 여러 파트장을 거치면서 가까이에서 느낀 점들 있는 그대로 낱낱이 현실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를 드릴 부분은요, 대학병원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암암리에 본교 프리미엄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 모병원에서 계속 일을 해서 남들보다 승진이 살짝 빠른 편이었어요. 저 신규 때 저보다 윗년차였던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 도와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가끔 혼내기도 했던 몇몇 선생님들보다도 제가 승진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수간호사 시험 볼 거지? 수간호사 해야지? 이런 얘기들. 심지어 저는 병원 다니는 내내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하는 일 성실하게 잘하고 별일 없으면 그럭저럭 20년 정도는 다니지 않을까 싶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박세인이는 수간호사도 하고 정년퇴직까지는 할 것 같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병원 잘 다니고 있고 당분간 그만둘 것 같지도 않은데다가 본교 졸업생이고 일도 나름대로 잘해. 얼마 전에 승진도 했어. 이제 파트장 시험 대상이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은근한 압박 같은 것도 좀 있기는 했어요. 사실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간호사의 목표가 수간호사 아닌가? 수간호사 다들 되고 싶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안 해요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보직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거 약간 야망 같은 거 드러내는 사람은 또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있었던 부서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수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없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막 부서에서는 파트장 시험 대상자들이 다 이렇게 싸그리 시험 안 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는 본교 출신들이 보직에 좀 진출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은근히 들었죠. 근데 저는 한결같이 학생 때부터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수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정신과 가고 싶다는 노래만 주구장창 불렀어요. 주변에서 수간호사 할 거지?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가늘고 길게 정신과에 붙어있는 게 목표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들 제가 빈말한다 하는 반응이었는데 막상 진짜로 제가 퇴사한다고 정신과에서 투밍아웃 하니까 그제서야 제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믿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수간호사 할 생각이 진짜로 진심으로 없었던 이유는요, 당최 좋아 보이질 않으니까. 자, 여러분, 비행기 자리 보면요, 세 자리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창가, 가운데, 복도. 창가는 바깥 풍경이라도 이착륙할 때 볼 수 있어요. 복도는 화장실이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자리는 그냥 불편하죠. 팔걸이도 막 어느 쪽 써야 될지 애매하고. 수간호사 파트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비행기 가운데 좌석 같아 보였어요. 위에서 까이고 아래서 욕먹고 완전 중간에 낀 자리. 권한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이 쉽거나 적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연차가 한 20년 넘었는데 병동에서 3교대 하고 있는 탑차지하고 비교하잖아요. 오히려 수간호사는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빠지니까 연봉이 더 적어요. 일반 평간호사가 더 많이 받아요. 놀랍죠? 근데 어쨌거나 보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자리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보직은요, 사측이 되는 거예요. 노조가입도 못해요. 수간호사라고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조직에서 그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병원에서 악역은 언제나 수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욕이란 욕은 죄다 얻어먹는데 제가 그런 자리를 왜 가요? 3교대 힘들어서 수간호사 한다고요? 그냥 낮에 일하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대학병원에 다 있는 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반번 수간호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브닝, 저녁 때랑 나이트, 밤에. 그러니까 각 파트 수간호사가 저녁에는 퇴근을 하니까 그 비게 되는 시간을 커버하는 게 초반번 수간호사예요. 수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일단 이 초반번을 돌려요. 이브닝이랑 나이트만 주구장창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병원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뭐 필요하다라고 해달라고
하라고 하면 하고, 저 부서에서 뭐 보고하면 듣고 계속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규직 수간호사 자리가 날 때까지. 부서 파트장 중에 누가 사직을 하던가 정년을 하던가 아니면 막 사고를 쳐가지고 평간호사로 내려앉던가 해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약 없이 계속 초반번 하는 거예요. 3교대 힘들다고 하는 게 보통 나이트가 힘들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초반번은 이브닝 나이트만 계속하는 건데 메리트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태움, 신규 간호사 태움 이제는 병원 사람 아니어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죠. 수간호사 정도 되면 연차가 한 20년은 될 테니까 태움에서 자유로울까요? 천만에요. 수간호사 위에 팀장, 부장 쭈루룩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겁내탑니다. 요새는 태움 군절해야 된다,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신규 간호사 퇴사율을 줄여야 된다고 막 온갖 이상한 거 다 시키고 막 이상한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다르라고 하고 뭐 두르라고 하고 생쇼를 하잖아요. 요즘 애들 붙잡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간호부장, 팀장도 옛날 사람이고 수간호사도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태우고 타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부서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다 하면 부장이 어느 팀이냐 달달달달 볶고, 팀장이 그 파트장 찾아서 달달달달 볶고, 그러면 파트장이 또 부서에 와가지고 컨벌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위에 부장이랑 팀장이 달달 볶는 거를 직접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트장이 와서 컨벌전 하는 것만 보니까 맨날 파트장만 욕을 먹는 거예요. 차라리 신규 때는 솔직히 내가 일 못하는 거 인정하잖아요. 내가 사고 쳤잖아요. 병원 생활이 원래 다 그렇다더라 하는 어느 정도의 각오도 좀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에 익숙해지면 조금 혼날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수간호사는 그런 거에 해당이 없으니까. 모든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분명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본인은 위에서 쪼여도 아래에 그걸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감내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팀원들이 그걸 다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희생이 다 인정받지도 않아요. 결국은 수간호사가 정말 외로운 자리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수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보직은 사측, 사용자 측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장은 노조 가입을 못해요. 워낙 노조였던 사람도 탈퇴를 하게 돼요.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간호사 대신 파트장들이 나와가지고 대신 일해야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뇌인지 눈치인지 아니면 진짜로 부당한 일을 관행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억울하게들 참고 당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파트장은 오버타임을 못 달더라고요. 파트장이 일이 진짜 많거든요. 간호사들 범표도 짜야 되지, 병동 환자군 파악하고 특이 케이스 있으면 관리해야 되지, 신입 직원 실습생 교육하고 관리하고 회의 끌려다니고 공지사항 전달하고 이 부서 저 부서 컨택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진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수간호사 방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 범표 마감일 다가오고 무슨 평가 인증 다가오고 그러면 우리가 오버타임 하듯이 수간호사도 오버타임을 엄청 해요. 저는 파트장이 출근하는 나이트랑 밤에 만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도 오버타임을 안 달더라고요. 안다는 건지 못다는 건지. 수간호사도 엄연히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고 일을 더 했으면 기관에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건데 아주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불쌍하지 않아요? 난 되게 불쌍했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서 누가 수간호사 해야지, 시험 볼 거지? 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대학병원 수간호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막 어여삐 여겨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수간호사는 우리가 막 물리쳐야 될 악의 무리처럼 욕먹고 오해만 받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제가 가까이에서 느낀 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간호사도 간호사고요, 상사이기도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들도 언젠가는 신규 간호사였고 동료 간호사였을 거고요. 옛날 라떼 시절의 혹독한 신규살이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수간호사들의 처우도 좀 개선이 되어서 많은 간호사들이 되고 싶어하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리얼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